뇌출혈은 정말 조용히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속에 쌓이는 기름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죠. 하지만 뇌출혈은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터지고 나면 10명 중 4명이 세상을 떠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뇌출혈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고 혈압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기 일쑤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집 식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평소 혈관 속 기름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셨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기름때입니다. 이 기름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약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출 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혈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 어떤 약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병원비 걱정 없이도 우리 집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을 싹 청소해주는 놀라운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음식들을 활용한 하루 3끼 식단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즘 갑자기 어지럽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세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혈압약만으로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순애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순애님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며 늘 뇌출혈 걱정 속에 불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실 때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까지 치솟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병원에서는 더 센 혈압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김순애님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특히 김순애님은 평소 어지럼증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자주 경험하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밤에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김순애님께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밥상부터 바꿔보자. 약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혈관을 청소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김순애님은 제 조언을 믿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비트 피클이 올라왔고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저녁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죠. 처음 일주일은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한 달 후에는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드시던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저는 의사로서 김순애님께 이제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식단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김순애님께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출혈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출혈 막는 혈관 청소 음식 5가지. 이제부터 뇌출혈을 막아주는 혈관 청소 음식 5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트. 비트에는 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좁고 막힌 수도관을 넓혀주는 것처럼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비트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킴메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한 컵의 비트 주스를 마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런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이 비트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한 68세 박영숙님을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님은 비트 피클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어 이제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박영숙님은 처음에는 비트의 흙냄새 때문에 먹기 어려워하셨는데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니 훨씬 수월하셨다고 하더군요. 비트는 물김치나 피클로 담가 먹거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트 잎도 버리지 마시고 된장국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엽산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비트는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 신장 결석을 앓으셨거나 앓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트를 드신 후 소변 색깔이 붉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트를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두 번째, 고등어. 고등어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의 DHA와 EPA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50%나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고등어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72세 이만호님은 평소 고등어 무조림을 즐겨 드시는데 꾸준히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만호님은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를 드시는데 생선을 싫어하시던 따님도 이제는 함께 드실 정도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졸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껍질째 구우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더 좋아요. 하지만 시중에 파는 자반고등어는 소금 함량이 높아 오히려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생고등어를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큰 생선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고등어보다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되 냉동을 사용하실 때는 자연해동 후 조리하세요. 여러분은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세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금치 역시 비트처럼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혈관의 탄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억제해 줍니다. 스웨덴 연구소에서 녹색 채소 섭취군과 비섭취군을 비교했더니 녹색 채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뇌출혈 위험이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제가 아는 75세 최정자님은 밥 대신 시금치 계란전을 만들어 드시는데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더군요. 최정자님은 시금치를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데 아침에는 시금치 스무디,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로 드신다고 해요. 시금치는 된장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수프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 계란전처럼 색다른 요리로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를 구매하실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싱싱한 것을 선택하시고 뿌리 부분도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칼슘이 풍부한 참깨나 들깨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시금치 어떤 방식으로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 마늘. 마늘은 음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졌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 때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혈관 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하강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도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혈압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0세 김봉자님은 매일 아침 마늘 꿀절임을 꾸준히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고지혈증 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김봉자님은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셨는데 꿀에 절여서 드시니 훨씬 수월하셨다고 해요. 마늘은 꿀에 절여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 하지만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워서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마늘 날로 드시나요? 아니면 익혀 드시나요? 다섯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국 농무성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아는 66세 양미자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오트밀을 드셨는데 혈압 안정은 물론 기억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양미자님은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항상 비축해 두시고 매일 아침 오트밀에 넣어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신다고 해요.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거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먹기에도 편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에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서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반 컵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블루베리를 구매하실 때는 색이 진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시고 상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간식, 과자 대신 블루베리 한 컵은 어떠세요? 이제 이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 식단에 쉽게 넣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출혈 막는 하루 식단 완전 정리 5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활용해서 뇌출혈을 막는 하루 식단을 완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 하셔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식단 완벽 가이드. 아침에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블루베리 오트밀과 시금치 계란전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오트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와 달걀로 만든 계란전은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어 혈관 청소의 시작을 돕습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냉동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오트밀에 냉동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넣어 드시면 든든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 계란전은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계란물에 넣고 부쳐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마늘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트밀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드시되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소화 흡수도 더욱 좋아져요. 추가 정보로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니 절대 거르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보통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둘째, 점심 식단 완벽 구성. 점심에는 혈관 청소의 핵심 조합인 고등어 구이,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비트 피클을 드세요. 이 3가지 음식은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하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탄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시금치는 된장국으로 끓여 먹거나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는 얇게 나박 썰어서 피클로 담가 놓으면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소 흡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트 피클은 미리 많이 담가 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어요. 시금치 된장국에는 두부나 버섯을 함께 넣어서 끓이시면 더욱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됩니다. 추가 정보로는 고등어의 셀레늄 성분이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 조절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음식만으로도 혈관을 청소하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고등어를 너무 오래 구우면 유익한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점심 식단에 이 중 한 가지라도 추가해 보는 건 어떠세요? 셋째, 저녁 식단 완벽 메뉴. 저녁에는 식사도 즐기면서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마늘 올리브 오일 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연근 조림을 추천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시금치는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은 위장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연근은 살짝 데친 후 간장과 설탕으로 졸여 드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마늘 오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는 데친 시금치에 마늘 오일을 조금 넣어주면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아요. 추가 정보로는 연근의 탄닌 성분이 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에는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반찬을 주로 드시는 편인가요? 넷째, 간식과 음료 완벽 관리. 하루 중간중간 드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특히 오후 3시경에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음료로는 비트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마늘을 우린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도 중요한데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시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너무 진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간식을 드실 때도 되도록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고 소금간이 된 것보다는 생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로는 물을 충분히 드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혈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탄산음료나 단 음료는 피하시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실천 방법으로는 물통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간식 드실 때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만의 건강 간식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5째, 식사 시간과 양 완벽 조절.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적게 드시는 것 모두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도 소화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량은 본인 주먹 크기의 2배 정도가 적당하고 과일이나 채소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아요. 추가 정보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야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부득이하게 드셔야 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실천 방법으로는 식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식사 시간 관리 비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과 하루 식단 구성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약만 먹으면 괜찮다, 혈압만 낮추면 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혈관 건강의 비밀은 혈관 속 기름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자체의 탄력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춰줄 뿐 혈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것은 약에만 의존하는 분들과 식습관을 바꾼 분들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약만 드시는 분들은 혈압 수치는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혈관 자체는 계속 노화되고 딱딱해집니다. 반면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혈관이 점점 젊어지고 탄력이 생기더군요. 잘못 관리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혈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매일 약에 의존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밤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을 설치고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출혈이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검사비와 약값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죠.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혈압이 요동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약을 챙겨야 하고 혹시 약을 깜빡 먹었나 하는 걱정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지내야 해요. 가족 모임이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병원과 약국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 응급 상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은 젊어진 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약 없이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건강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든든한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체력도 생기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게 됩니다. 혈압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고 의료비 걱정도 덜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얼굴색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집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게 변하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존감도 높아져요. 앞서 말씀드린 김순애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혈압약을 끊고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 직접 이 방법을 전파하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김순애님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 식단에서 비트를 한 조각 추가해 보세요. 김치나 피클 형태로 식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 가시면 비트를 하나 사서 얇게 썰어 식초에 절여 놓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트의 특유한 맛 때문에 적응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위험을 낮추는 저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잠들기 전 3시간 동안 하면 안 되는 것들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치매를 부르는 저녁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음식 선택, 그리고 잠들기 전 활동들이 치매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실천하면 뇌출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